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의 국민라디오 천기누설 대한민국의 풍수학 전문가 조태훈입니다. 오늘 함께 좋은 말씀 나눠주실 관상학 전문가이신 박정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정희입니다. 네, 성명학 전문가이신 안희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희성입니다. 네, 바야흐로 이제 정치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총선이고 네. 내후년이면 이제 대선인데 이 언론 매체나 이런 데서 이제 정치의 계절에 예, 새로운 대권 주자로 이제 뭐 여론조사도 많이 하고 김무성, 박원순 뭐 이렇게 예, 이런 분들이 현재 뜨고 뭐 합니다. 그런데 올라오고. 공교롭게 예. 지금 요번에 두 분 다 아주 그냥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아들 병역 비리 문제가 네. 이게 아주 불거져서 이게 음모론이다 아니면 병역 비리의 한 일파다 이제 이렇게 이런 논리도 있고 또한 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든든하게 믿었던 새누리당 당 대표이신데 갑자기 그 사위분의 그 마약 논란 사건으로 아주 그냥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분 다 자녀 문제네요. 네, 그죠. 자식이 왼수네요, 전부 다. 근데 하여튼 이러한 과정에 어차피 이제 정치 계절은 계속 다가오고 있고 네. 이제 누군가 이제 대선 출마를 해서 누군가 대선에 당선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여당, 야당 이제 각 부분에서 이제 대권 주자들이 나오실 건데 네. 우리 역학적인 관점에서 네. 숨어 있는 잠룡은 누구냐? 이것을 한번 소신껏 한번 밝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분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아니 이제 이게 계속 중간중간에 처음인 거죠. 네, 중간중간에 네, 이렇게 네. 또 이렇게 올라오실 만한 분이 계시면은 거론도 하고 뭐 우리 뭐 자유로운 방송이니까 네네. 아니 오늘은 일단 이 두 분을 집중적으로 하지만은 앞으로도 네. 계속 할 거죠. 뭐 또 애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예, 그냥 저희는 그 역학적인 견해는 소신껏 그냥 발표하겠습니다. 저기 조 교수님 네. 혹시 내가 대선에 나가고 싶은데 내 인물은 어때요? 아니요 그러면서 네. 내 터랑 이런 걸 다 갖다 주면은 네. 우리 다뤄볼 마음 있나요? 아, 다뤄볼 이거 수 있나요? 가봐야죠. 아니요, 그런 이건 참 건 재밌을 것 같다. 아니요, 좋은 말씀이고. 예. 근데 이제 대권, 대선 하면 풍수지리가 또 막급하지 않습니까? 빠질 수 없는 거고. 예, 예. 왜냐하면 여태까지 대통령 치고 선영을 손보지 않고서 대권에 그 당선된 분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없습니다, 네. 그런 분은.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못 들어봤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산관 인정 수관제물이라고 그래서 네. 산은 인정 정신을 관장하기 때문에 네. 또 음택이야말로 양택보다도 더 사실은 정신에 관정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영 없이 속된 말로 우리 네. 지금 우리 세상에서 정재계에서 힘께나 쓴다는 사람 치고 선영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아무리 뭐 화장 문화가 발달한다. 네, 그냥 뼈대 없는 집안 되십시오. 저는 그렇게 자, 저희 뼈대 없는 집안 됐습니다. 어떡하지? 옛날에 네. 이해창 그 대표님은 선영을 뭐 옮겨서 엄청 열 몇 구를 한꺼번에 옮겨서 좋은 토를 했다는데도 떨어지고 아니 근데 그런 이제 신뢰도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많은 풍수사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 애청자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판단하실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육아 집안에서 형제들이 많으면 반드시 풍수를 한 명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풍수를 배워서 자기네가 그것을 쓰려고 배운 게 아니고 어떤 집안의 대수사가 있어서 풍수사를 모셨을 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선생이다 가짜 선생이다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학문을 가르친 거예요. 집안에서. 아,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제가 어디 저쪽 안동지방 같은데 예, 예.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가면은 네. 이렇게 아주 그 왜 집안에 제일 그 어르신들이 네. 도포자락 입고서 이제 날리면서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같이 새파란 젊은 사람한테 아주 땅에다가 큰절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분들 하신 말씀 우리 집안에 오셨으니까 아주 영광이고 우리 집안에 광영이 있게 좋은 자리 좀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성심성의껏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뒤에 보면 네. 사실 큰 비녀를 꽂은 대모님이 계셔. 실질적으로는 집안의 정치는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 여자들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이제 아주 지금 자녀분 네. 아니 자녀분이 아니죠 사위분 사위하고 네. 이제 근데 사위 이제 아버님 결국은 문제도. 딸이잖아요. 그 논란이 딸인데, 뭐 지금은 따님도 마약 음. 저걸 했다 안 했다 조사해야 된다 막 이제 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은 제가 제가 만약에 아버지 입장이다. 네. 그러면은 저는 그냥 검사밖에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쵸? 그죠? 그런 소리 뭐하러 듣고 있습니까? 그냥 듣고 말지. 자 그러면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죠. 아 그러면 네. 깨끗해지는데 네. 어쨌든 그게 쉽지 않은 판단이고 네. 뭐 그랬든 안 그랬든 간에 부모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그게 쉽지 않은 결정 같습니다. 관상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김무성 대표? 저는 지금 자식 얘기를 했으니까 자식궁을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자식궁을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눈 아래 이렇게 누당. 도톰하게 이렇게 살이 돼 있는 부분 있죠. 네네. 네, 와잠. 그걸 와잠이라 와잠. 그래요. 네. 누에가 누워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와잠인데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자녀궁은 참 좋아요. 네네. 네. 자녀궁도 좋고. 김무성 대표가 예, 네. 김무성 대표 자녀궁은 좋은데 턱도 이제 요거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네. 자식을 볼 때는 입도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턱을 같이 봐주셔야 돼요. 가정궁이기 때문에. 또 예. 여기 하정을 봐야 되는 예, 거예요. 하정을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턱이 보면은 내 가정을 지켜주는 데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이거든요, 여기가. 네. 그렇죠. 그리고 나의 힘의 원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아무리 정치를 해서 정치 생명이 좋고 뭘 하더라도 나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치국평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잠은 보면은 도톰하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딸들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인중 쪽도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중을 왜 보냐면은 우리가 이제 코 있죠, 코? 코에서 뭐 해요? 숨을 쉬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네. 그리고 입은 땅의 기운, 우리가 땅에서 나는 음식을 마시잖아요. 음식을 그렇죠. 먹잖아요. 네. 그 중간 기운이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보는 데인데 그걸 또 자식도 봐요. 후분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인중을 보면은 인중은 조금 짧아요, 이분이. 네. 살짝 좀 짧고 이렇게 뭐 깊거나 이러진 않은데 와잠도 조금 약하고 네. 그리고 인중도 그렇고 턱은 보면은 2중, 3중까지는 아니어도 보면은 이렇게 살이 너무 많이 이렇게 쪄가지고 그래갖고 좀 두터워지면서 전체적인 그 턱 자체가 선이 반듯하게 나 있질 않아요. 네. 그래서 조금 속을 썩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 문제 자식한테? 때문에 조금 속을 썩을 수도 있으면서 그리고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능가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자식이 그래도 와잠이 좀 발달이 잘 돼 있고 턱도 곱게 잘 돼 있으면서 인중까지 똑바로 잘 나갔으면은 아버지를 능가한 자식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너무 잘나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잘나면은 그만큼의 자식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나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아직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애들 생각하면. 예. 예. 그러면 성명학적으로는 김무성님이 어떻습니까? 김무성 그 대표 지금 대표로 계시죠? 네,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당 대표님은 욕심이 좀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많으시는 이름이에요. 얼굴 관상학적으로 지금 뭐 박정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름으로 이렇게 풀어볼 때는 신묘생 51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 51년생의 김무성 그 대표 이름을 본다 하면 네.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목표도 될 수 있고 어떤 결과도 될 수 있고 뭐 그렇지만 그 목표와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갖는 만큼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한 수 더 그러니까 99개를 갖고 계신데 100개를 갖고 싶은 하나가 모자른데 100개를 예, 채우고 싶은 채우고 그런 싶어요. 욕심이 예. 있는 이름이라고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네네. 아까 그 박정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공은 어떤가 그러면 이름에서 볼 때는 자식공은 괜찮은데 그 자식을 넘어뜨리는 그러니까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이 너무 좀 지나치게 있기 때문에 그 구설이라든가 뭐 관제라든가 그런 거는 좀 갖고도 넘어갈 수 있고요. 올 같은 경우에 올해 운으로 이름으로 본다면 올해도 역시 그 욕심이 너무 지나치고 그 지나친 욕심이 하나를 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동료나 아니면 자기 형제들 같은 분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 문제가 불 켜져 나오고 또한 불 켜져 나오면서도 조금 본인이 그 자중을 하지 않으면 자꾸 더 불 켜져 나갈 수 있는 그런 해의 운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이름이죠. 네. 조금 겸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항상 느껴요. 김무성 대표께서. 네. 그러니까 모든 제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같이 앉아서 김무성 대표를 얘기를 할 때는 첫 번째 얘기가 그분 너무 건방지지 않아? 거만해 보인다. 예, 거만해 보이고 물론 잘나셨어요. 집안도 너무너무 좋고 뭐 그러니까 선친 때서부터 아주 부자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상을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체상도 보거든요. 그렇죠. 뒤태 앞에. 예, 근데 이제 상대를 볼 때 몸은 상당히 크세요. 최고가 키가 1m 81이래요. 81에 막 이게 어깨가 쫙 벌어져서 그냥 여자가 남자라는 그러니까 여자 남자로만 딱 봤을 때 참 매력 있으세요. 키 크죠, 등치 좋죠, 그냥 든든하잖아요. 그냥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로 그냥 따지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잘생겨야 대통령이 되거든요. 네. 일단 여자들이 딱 봐서 매력 있고 잘생겼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은 첫 번째가 인물이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물로 따지면 정말 인물로서는 최고일 수 있어요. 생긴 걸로는. 그런데 등치도 크고 거기다가 키가 81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살찌기 전에 사진을 보면 진짜 멋진 오빠더라고요. 이렇게 멋지신 분인데 보면은 항상 보면 이렇게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나 자신을 다 공개도 하지도 않겠지만은 상대에 대한 그 믿음도 없다는 걸 이렇게 몸으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태도가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반감이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임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기업체 회장님이시다. 좋죠. 얼마나 좋아요. 기업체 회장님이면 이 태도, 이 멋있는 부분이 아마 대통령보다 더 능가하는 인기를 가지셨을 거예요. 정치인이 아니면은. 네. 근데 지금 이분은 우리 이 김 대표님은 사실은 정치인이잖아요. 네. 정치인은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남 앞에서 내가 잘났어도 난 너무 잘났어. 이거는 정책이나 이런 거 할 때 써야지 사람 앞에 나서면서 그걸 쓴다는 거는 그건 썩 좋은 반응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번에 그 사위분 그 마약 사건이 터지면서 네. 이제 그 새누리당 내에서도 개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 친박계도 있고 친박계에서 이제 막 공격을 가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네. 이것이 이제 이제 제거 내지는 이렇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네. 수순으로 이용된다. 네.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게 일단은 대선을 나가기 전에 네. 일단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사실 정치적인 이게 큰 일을 하기 이전에 진짜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고 했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각 부분에 어떤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같은 기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제 구설이 계속 끼고 이렇게 넘어가는 해로 보여지고요. 네. 그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금 친박계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질타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 이름과 네. 김무성 그 대표님의 이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에는 굉장히 그 절도 있는 이름입니다. 아주 딱 네모 틀에 딱 박혀서 그 원래 절도 그분 있고 원리 스타일이 원칙의 그렇지 않습니까? 스타일을 갖고 계신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 뭐 관성이라고 하죠. 나라를 지키는 어떤 그런 기운 같은 그런 걸 갖고 계신데 이 김무성 그 대표님은 그거보다 한 끗 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대통령한테도 결국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내 부모님한테도 내가 더 최고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이름이라서 그 서로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이 그 우위에
계신 분이고 당신이 밑에 부하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름으로 볼 때는 이분이 더 지금이 위에 더 분처럼 윗사람 같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 그런 있는 것이 그런 이름을 문제가 갖고 많이 되지 계세요.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해도 네. 그 소양이나 이런 게 이렇게 갖춰졌다 하면 그래도 이렇게 유도리 있게 갈 텐데 이분은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서 올 같은 경우에도 자식의 문제라든가 또 아버님 문제도 또 대조되지 않습니까? 아버님, 그렇죠. 예. 아버님이 뭐 친일파다. 근데 뭐 오늘 어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맞아요. 갖고 있었던 것을 지금 이 시간에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드러나게 보이는 건데 올해는 그렇게 드러나고 보여주고 이렇게 관제가 떠오르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금방 내일 바로 사그러지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요번에 그 사건이 있으면서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이 네. 한때 그 선거 시절에 그 장인 어른이 좌파다 그래서 많은 그렇죠. 백몇십 명을 뭐 살상하고 이런 네네네. 데 관여를 했다. 그게 논란이 됐을 때 네. 그러니까 그분은 그것을 정면 돌파해서 선거할 때 내가 그러면 지금 우리 집사람을 권양수 버리면은 여사님.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이혼해야 텔레비전에 며칠 전에 되냐. 나왔어요. 근데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네. 그것은 어차피 이분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분의 영향력 이전에 이전에 그러니까 그걸로 만약에 문제화 된다라고 하면은 저기 선생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조상 때서부터 받은 거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걸 갖고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 TV에서 예. 그 방송을 예. 그 장면을 내보내면서 예. 그때는 이 양반은 정면 돌파를 해서 위기를 예. 기회로 넘겼죠. 넘겼는데 예. 이 과연 김무성 대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겪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제가 이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건 예. 보니까 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정말 그것이 천명이 됐고 사람들한테 과연 내가 이렇게 이 와이프를 버려야 되냐 예. 그런 어떤 호소를 해서 그게 또 먹어줬어요. 그래서 예. 그랬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는데 예. 그거는 그 사람 입장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지금 김 대표 입장은 이건 다른 거거든요. 완전히 왜냐하면 틀리죠. 자기가 권한 하에 예. 또 이제 자기 자식 그러니까 수신제가 진짜 말 그대로 네. 자기 밑에 자식들을 잘 단속하느냐 이런 관계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사건이 발발했을 때 3년 징역에 4년 집행유예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형량 그 죄값 그 15회 이상 그 네. 투약한 그런 행위로 볼 때 완전히 전문가 수준을 넘는데 네. 이건 현직 그러니까 장인 김무성 의원이 이런 양형을 내리도록 이렇게 그 역량을 가시한 게 아니냐 이게 또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해야 된다 막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쉽게 꺼져 나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상에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장인을 장인한테 받았거나 그 영향으로 산다 그러면은 그 소리를 못 했겠죠. 그죠. 근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요, 엄청난 재력가였었어요. 네. 근데 그 재력가의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이만큼까지 오기까지는 이 김무성 대표가 그 힘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수성가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그 아버지를 똑같이 노 대통령처럼 장인을 버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 아버지를 버립니까?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아버지를 버릴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재산도 버려야 돼요. 그 많은 재산도. 그 선처가 네. 좀 어렵지 않을까 선처도 이런 안 거예요? 되고 네. 이거는 그 재산을 버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멍들고 아주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볼 때 정치라는 것이야말로 도덕성이거든요. 도덕성이 가장 중시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이 정치사가 뭐가 잘못됐냐면 예를 들어 자식 비리 문제를 걸려들었으면 옷을 벗었으면 아예 그 사람은 영원히 정치판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또 몇 년 지나면은 또 나오죠. 또 나오고 근데 묻혀버리고 이런 것이 아주 근데 쌓여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뽑아주는 국민들이 더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주잖아요, 선거로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도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저도 이제 가끔씩 그래요. 이제 저 사람 참 안 좋은 사람인데 하고 이제 후보들을 가서 인상을 보고 가서 이제 저 중에 그래도 제일 나은 사람 있겠지 하고 뽑아야지 하고 보면은요. 그 비리 있는 사람 인상이 제일 좋아요. 그게 우리 동네 얘기였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한 번은 정말 집에 와서 정말 고민을 하면서 우리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정말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면이 안 좋다. 네. 근데 나는 왜 저 사람이 인상이 제일 좋지? 나 이거 너무 속상해.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소신껏 뽑아 그랬는데 인상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소신껏 뽑아요. 근데 가서 다 봤어. 네. 그러면 저 사람이 그래도 제일 될 사람인데 어떡하지? 네. 결국 선거를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네. 누굴 뽑았다는 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간 그렇게 고민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인상이 좋은 이유는 사실은 집안이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 사람들이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그 조상들 얘기나 뭐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네. 이름은 미치는 영향이 본인 이름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자기 부부 결혼을 하면 부부가 미쳐주는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양옥 여사님이 김무성 대표님의 부인이시잖아요. 예, 예. 최양옥 여사님 거를 보니까 최양옥 여사님이나 김무성 대표님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굉장히 욕심이 많으시고 굉장히 철두철미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그렇지만 김무성 대표님보다는 최양옥 여사님은 또 가진 것만큼 또 보시할 수 있는 그런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운은 네. 그 최양옥 여사님으로부터 보면 원래 이름에도 자식 문제가 아주 가득 들어있는 이름인데 올해는 자식이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고 또한 남편에 대한 어떤 그 관제 구설도 올해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양옥 여사님 그러니까 부부의 이름에서도 그런 영향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길게 더 그 김무성 대표님 그 여한이 더 길게 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 그러면 이게 네. 그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네, 조금 그런. 저 관상학이든 성명학이든 풍수학이든 네네. 지금 다 힘들다. 예, 다 힘들다. 이건 회복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다. 회복하기 힘들다. 이게 사실 이치적으로 따져봐도 이게 네. 만약에 이번 사안이 잘 넘어가서 네. 차기 대권 주자로 출발한다 하더라도 네. 야권에서 이거 두고두고 얼마나 떠들 겁니까 이거 진짜 이게 그죠? 국민들이 더 문제겠죠? 네, 더 문제고 예. 어쨌든 이게 참 이제 헤어나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제 네. 돌아가는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풍수지리학자 조태훈 교수, 성명학자 안희성 교수, 관상학자 박정희 교수가 함께하는 천기누설 대한민국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예, 차기 그 대선 주자로 이제 지목되고 있는 또 인기도가 많이 높은 박원순 서울시장, 네. 이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도 그 아드님의 그 병역 비리 사건이 아주 연루가 돼서 아직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괜히 음모론으로 박원순 시장을 위해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병역 비리 중에 일환이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군대는 안 간 거죠? 네, 아니 9월 1일 날 네. 박원순 시장 그 아들인 박주신을 갖다가 네. 이 시민단체에서 네. 고발을 해버렸어요. 병역 비리로.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네. 그 자식 이 문제가 불거져 갖고 재판까지 가서 정상이다 무혐의 인정을 받았거든요. 네. 받은 부분인데 이게 또 불거져 가지고 좀 이렇게 나오니까 참 이 박원순 시장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부분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그 관상학과 성명학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씩 해주세요. 박원순 시장님 인상학적으로 얼굴을 보면은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냥 TV에 나오셨을 때 박원순 시장님 보면서 우리 서울시의 대표 얼굴인데
조금 빈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이 큰 서울이라는 세계 속의 서울이라고 꼭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근데 세계 속의 인물이 과연 될까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 얼굴을 볼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마도 주름이 좀 이렇게 좀 잡혀 있고 보면은 워낙 부지런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보면은 전체적으로 몸에 살이 없어서 그런지 얼굴도 이렇게 풍요하고 좀 인자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자한 서울시장, 뭐 잘생긴 서울시장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죠? 네. 잘생겼나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웃는 잘생 모습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좀 서민스러운 재미있는 그런 우리 인상일 수도 있죠. 우리 저 박정희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별로라고 생각하고 좀 잘생겼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아주 잘생겼다 그러고 막 이런 아니 편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인물이 잘생긴 거에 대해서는 세계 공통입니다. 누굴 보든지. 그리고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상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고 네. 그리고 상이 좋을 때는 정말 잘생겼다 소리를 아낌없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런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살이 없어서 그런지 보면은 얼굴에 주름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는 눈은 갖다가 길면서 눈은 길어요. 눈은 길고 그렇죠, 그리고 길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처져 우리가 있죠, 또. 처져 있기도 하지만은 눈동자라 그러지. 그러니까 눈동자에서 나오는 힘 안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힘은 참 좋으세요. 그래서 시장이 되셨나 보다. 그래서 아마 그 기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분 얼굴에서 가장 잘생긴 게 코예요. 네. 코가 그 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콧대가 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쫙 뻗었으면서도 이 콧방울이라 그러죠. 네, 콧방울. 우리가 이제 준두라 그러거든요. 네, 준두. 근데 그 부분이 빵빵해요. 그럼 재물이 부자네. 원래 재물이 예.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코가 빵빵하면은 자기 안에도 돈 있는 사람을 얻는다. 아마 처갓집이 아마 잘 살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재물이 없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 저 아유 알고 천만에 있어요. 만만의 사회운동하고. 말씀일 겁니다. 아니 사회운동, 그분도 시민운동가고. 사회운동 시민운동 하시던 분 아니에요? 네. 사회운동 시민운동은 박원순 시장이 한 거지 예. 그 전에 한 거예요. 아. 아름다운 가게니 이런 걸 했지만은 이 부인이 못 산다고는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 제가 그런가? 알기로는 엄청난 집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집안이. 그래서 부인이 돈도 있고 상당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어디 나가서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와이프를 두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보면은 좀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민운동을 해서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 이마랑 턱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마보다는 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을 자기가 갖고 있는 면이 훨씬 더 낫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 난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살아가면서 훨씬 더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많다. 그리고 법령이요. 우리가 법령. 이제 법령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입 옆에 입 이렇게 옆에 대고 있는 그 팔자주름. 팔자주름. 일명 네네. 얘기하는 팔자주름. 여자들은 이거 없애려고 돈 엄청 들이죠. 그런데 이 팔자주름이 그렇죠. 사실은 엄청 진해요. 굉장히 진하시죠. 이렇게 진하시단 분은 자기 고집이 너무너무 세다는 분이에요. 그렇죠.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법령이 센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혼자서 이 서울시장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자기 의지대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겠지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뚝심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보기에는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착한 그리고 서민의 대변인인 것 같지만은 그런데 그 서울시장이 된 과정은 네. 안철수 씨가 네. 이렇게 갑자기 급부상 됐을 때 네. 같이 연계 사실 넘겨봤다시피 된 거 아닙니까 그게? 글쎄 그럴 그거는 수도 있- 네, 그렇게들 넘겨봤다. 얘기를 하는데 그 안철수 씨가 갖고 있는 그 상이요. 네. 그분은 남을 밀어준 상이 아니라 본인 욕심 채우다가 남이 스스로 이렇게 얻어 걸리게 하는 상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본인 욕심을 채우다가 어부지리. 자기는 못 갖고 네. 남이 어부지리로 갖게 하는 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철수를 예. 두 번씩이나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요번에 지금 서울시장 때도 그때 철수했지. 대통령 대선 때도 때도 그랬죠. 철수했지.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 될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뿐이다, 이분은. 네. 그러니까 뭐 둘이서 둘이서 가서 타협을 봐서 네. 문재인을 하셨던 밀어줄 말은. 문재인 대표를 밀어줄 거다. 근데 천만의 만만이다.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그때 되게 많이 욕 먹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래저래 얘기는 됐는데 그것도 자기 복이잖아요. 어찌됐건 누가 어찌됐건 간에 어부지리로 걸려들었건 어떻게 됐건 간에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진짜 제가 몰라서 근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지켜본 걸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그 왜 인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코 밑에서 입까지의 그 패진 홈. 네네. 이게 그 이제 관상학적으로 뜻하는 의미가 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만화 커리키처라고 그러나 네. 네. 신문지상에 나올 때 보면 돌아가신 그 김수환 추기경이요. 네. 네네. 그분이 인중이 이렇게 길게 나왔거든요. 그분은 무지무지 길어요. 예. 네, 저 새정치민주연합 그 안철수 저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네. 그 김수환 추기경과 같은 그 인중이 이렇게 길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는 몇 번 받았습니다. 길다라는 그냥 긴 거죠? 예,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로 작용할 수 있는가? 예. 안철수 의원은 보면은요, 여기 코하고 입 사이는 이렇게 그게 길어요, 그게. 네, 근데 네. 인중이 깊거나 인중이 잘생기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남자가 너무 인중이 깊은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가볍거든요. 네. 가볍다는 거는 뭐라 그럴까? 자기 그 삶에서 이어지는 부분에서 그 결정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하늘 기운, 땅 기운을 갖다가 이어가지고 결정해주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결정할 때 큰 도움을 못 받는다. 아. 하늘의 기운을 못 받는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이 보면은 이 정치는 안 하고 그냥 사업만 하면 참 좋아요. 사업은 정말 잘하잖아요. 사업가. 근데 정치를 하면은 이상하게 구설, 그리고 크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박원순 그 서울시장 그 성명학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박원순 시장님 성명학을 보면 조금 전에 박정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어부지리를 얻는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이 성명학으로 풀어볼 때 대단히 정말 맞구나. 왜냐하면 이분은 네. 그 사회운동 뭐 네. 그다음에 그 시민운동 이런 걸 많이 하셨지만 당신이 시민운동을 자처해서 한다기보다는 남들이 도와줘서 많이 도와줘서 할 수 있는 네. 당신이 혼자만 나서서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많이 받는 도움을 받아서 당신이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추대되는 예.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사장이라든가 장자가 이렇게 들어박힌 그런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도 어느 날 갑자기 안철수 그 의원님 에 의하여 예. 예. 어부지리로 서울시장을 뭐 얻었다 뭐 이런 네. 소리를 들었듯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은 아니 코가 이름이에요. 너무 잘생겼어요. 사실은 얼굴에서 코가 너무너무 좋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보면 있을 거예요. 자식에 대한 문제는 어떨까 보니까 자식이 지금 병역 비리로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런데 자식의 문제는 어떨까 그러는데 자식 문제는 이 이름상에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자식에 대한 그 문제가 있고 네네. 그거로 사람들이 한간에 예. 굉장히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럼 좋은 쪽으로 갈까 나쁜 쪽으로 갈까 일단 문제는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곤욕은 아마 치루어질 거라고 예상은 되고요. 네. 옛날에 뭐 그 대선 조금 전에 이회창 그 대표님이었죠 그때 네네. 그분도 자식 그 병역 문제로 막 대단히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때를 이제 회상하면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박원순 시장님의 그 자식에 대한 그 병역 문제나 이런 것도 금방 쉽사리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속에서 계속 그 용암이 끓듯이 자꾸 끓어서 뭔가 결정타 올 때까지는 아마 이것이 계속 불거져 나가지 않을까 싶은 계속 흠집내기로. 네, 그런 그죠. 시간 끌면서 흠집내기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박원순 시장님의 그 부인 강란이 그 여사님의 네. 이름을 본다면 정말 부잣집의 부잣집 딸 그리고 돈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름이면 분명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사모님 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는데 남편에 대한 그 관제 구설은 사모님 소리를 듣는과 동시에 맨날 끼고 이렇게 사는 그런 이름으로 보여지고요. 예. 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자식에 대한 애환이 올해는 또 괜히 많이 있어요. 이 남편 문제, 그다음에 네. 자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모님으로서 볼 때도 자식에 대한 문제. 그렇지만 사모님이 한다고 하지 않고 시장님이 더
직위가 있으니까 시장님 문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 풍수적인 어떤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뭐 선영이라든가 이런 그런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단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해동에 있는 공관, 그게 플러스 한 30점 정도 줄 수 있는 좋은 기운이에요. 30점. 30점 정도.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없기 때문에. 너무 근데 인색하지 않나요? 조금 더 주세요. 아니요. 그 플러스 30점이면 굉장히 많이 드린 겁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그 자녀궁이라고 그럴까요? 네. 성묘학적 또는 관상학적으로도 그 자녀궁이 있을 건데 풍수학적으로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선영이 있고 하다면 그거 제가 그렇죠. 정말 찾아낼 수 가서, 있는데 볼 수가 지금 있는데. 그거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자녀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와잔 부분이 좀 이렇게 도톰하고 좋긴 하지만은, 근데 조금 보면은 조금 힘이 없지 않나. 나이에 비해서 지금 뭐 그렇게 56년생이면은 이제 올해 한갑이시잖아요. 아니요, 내년에 한갑. 내년에 56년생이니까 내년에 한갑이죠. 네. 내년에 한갑인데 한갑치고는 이 와잠이 그렇게 뭐 도톰하고 잘생기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와잠이라고 하는 그 눈 밑에 그 애교살이죠. 그 부분이 힘도 있고 통통하고 이러면은. 아마 자식도 잘 되겠지만은. 그러면 거기다가 좀 요즘 소위 말하는 보톡스를 좀 많이 맞아갖고 두툼해지면 자식이 잘 되는 겁니까? 그게 인공으로 한다고. 자식 문제는요, 인공으로 한다고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식 문제가 꼭 자식만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스태미너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보톡스를 딱 넣어가지고 그리고 스태미나가 빵빵해지지 않잖아요. 차라리 비아그라를 먹는 게 낫지.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보톡스나 그 필러나 이런 거 넣어서 되는 부분은 일단 아니고요. 뭐 주름살이 없어져서 좀 젊어 보이긴 할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중 부분도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박 시장이요? 박 시장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인중이 좀 길어요. 길다 보니까는 뭘 하더라도 신중하긴 하고 뭐 이런 뭐든지 하는 게 넓은 털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식 문제도 자기가 봐줄 수 있는 넓은 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 같은 것도 본인이 내가 이렇게 자리 깔아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 중요한 거는 범령하고 요 턱이 있죠. 범령만 짙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보조 범령이라 그래갖고 턱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주름들이 있어요. 한번 사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요. 그러니까 자기 사진들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보조 범령이 있는 분들은 보면은 욕심 때문에 사실은 자식이 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본인이 더 크게 돼야 되고 한 가지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나 이 정치를 끝나고 나더라도 자기가 우뚝 설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욕심이 화를 불러서 결국은 자식에게 갈 수 있는 그 기운까지도 본인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식궁은 상대적으로 아버지만큼 훌륭한 자식이 안 나온다. 이 집도. 그래서 오늘 지금 김무성 대표나 박원순 시장이나 본인들이 정말 자식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역량보다 더 잘난 자식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자식으로 인하여 자기네들의 그 안위까지 조금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불거지는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많이 지금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상은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뭐 이름으로 볼 때도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당신이 더 큰 인물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더 큰 인물이 아니고 그리고 이건 부르는 대로 기운이 가는데 이런 기운은 아마도 박원순 시장님의 그 형제, 그 친형제들이나 아버님의 친형제들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갈등 상황 뭐 이런 게 좀 벌어졌던 것이 아들 때 가서도 이렇게 연결해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의 이름으로 보여지는데 단연코 아버지만큼 더 큰 인물은 아니고 아버지한테 좀 누가 되는 그런 자식에 대한 그런 거는 있는 있죠? 이름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앞으로 보면 김무성 그 대표님은
올 같은 기운에는 이렇게 관제 구설이 심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지는데 내년도 2016년의 운을 보면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져서 조금 기운이 좀 얻어지는데 그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으로 가면 사실은 이 이름으로 볼 때는 운이 더 좋아집니다. 사실은 운이 더 좋아지는데 예. 어느 분과 비교를 하고 어느 분과 대결을 했을 때 내가 더 쓸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반기문 뭐 이런 분들하고의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거기서는 조금 밀릴 수 조금 있죠. 상대적인 네. 거죠. 그렇죠. 상대적인 네네네. 거. 그렇죠. 저도 그래서, 김무성 네. 씨, 김무성 대표님이나 박원순 시장님이 만약에 두 분이서 경쟁을 한다 그러면은 네. 사람에게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사람은 박원순 시장이에요. 그리고 네. 생긴 걸로 뭐 잘생긴 걸로 따지면은 물론 김무성 대표님이 훨씬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재산이나 지금 갖고 있는 위치는 김무성 대표님이 낫지만은 모든 기운, 그러니까는 민초의 삶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은 박원순 시장님을 못 따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잠깐만요. 네. 그러면 지금 일단 그 두 분 오늘은 지금 두 분만 일단 두 분을 이제 예. 비교 이제 분석하는 데 네네. 있어서 네. 두 분 다 공통되게 자식과 관련된 문제가 됐는데 네. 결론적으로 저는 결론적으로 그 김무성 대표의 그 자식 그 사위 그 마약 사건은 네. 이것은 더 이상 이제 갈수록 이제 더 족쇄가 심해지죠. 돼서 그렇죠. 저는 심해지죠. 김무성 대표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고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다음 분들 우리 성명학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김무성 대표는 올 내내 아마 그걸로 인해서 좀 족쇄가 채워지는 듯 해서 나갈 것이고 내년까지도 조금은 가겠어요. 근데 후년쯤 되면 그 문제는 조금 덜 다뤄질 수 있게 그래서 좀 묻혀질 수 당 있죠. 대표로 다시 대권 주자로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출마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그 수준으로 볼 때는요. 예. 다른 사람이 누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 네네. 예, 그다음에 우리 괜찮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일단 뭐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도 승승장구 그 문제 갖고 그 크게 발목 잡히지는 않고 네. 승승장구 할 수 있지만은 김무성 김무성 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이 가장 절정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이 지나고 나면은 네. 이제 그리고 크게까지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그 주자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상에서도 보면은 약간 좀 뭐랄까 뒤에서 치고 내려오는 세력에게 항상 조금 어렵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대권 주자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표보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름으로 볼 때는 올해 기운보다는 내년의 기운, 그다음에 후년의 기운으로는 더 그 사람들 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관제 구설을 많이 갖고 가는 이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하고 박원순 시장 두 분을 비교해 본다면 단연코 그래도 김무성 대표가 두 분만 대조를 한다면 더 유력하다. 네, 유력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반상학과 네, 성명학이 성명학이요? 이제 네. 양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쌍방향으로. 근데 네. 저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이제 누구의 선영을 보고 마이너스 몇 프로다, 플러스 몇 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분들 선영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일반 분들 묘하고는 달라요. 네. 음. 다르고 기운이요. 그 국세가 네. 자체가 사실은 네, 네. 다 A급이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죠. 네, 단 그럼요. 여기에서 네. 그 돌아가면서 그 운기를 따지는 법이 있습니다. 왕기. 네, 네. 이제 그러한 법에서 이제 밀릴 때 안 좋은 거지. 단순히 그 묘의 그 생긴 상태로만 주변의 네. 입지 여건으로만 본다면 아주 전부 A급들이죠. 음. 그러나 이제 그것을 잘 보는 간룡, 지룡을 보는 법이 있고 또 물이 암공수, 공배수가 돌아가는 게 있고 왕기를 보는 법이 여러 가지 풍수를 보는 법을 감안을 해볼 때 네. 이제 그런 정도 차이가 난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한 거니까 이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이제 참 그러니까 우리 관상 우리 예. 박 교수님은 선영이 어디신가요? 저요? 네. 저희는
뭐랄까 화장을 해가지고 네, 뼈대 지금 없는 이제 집안이시구나. 뼈대 없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뼈대 없는 집안이라고. 왜냐하면은 네. 아들이 자식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선 그 자식이 이제 돌볼 자식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다 없앴어요. 아. 그래서 아들이 자식 있으면은 그거를 돌보고 계속 어떻게 해와 나가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없고 우리 이제 시댁은 저기 지금 이제 다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다 이장을 해가지고 경상도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김무성 대표 같이 생긴 분을 참 좋아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멋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우리 김 대표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서민에게 다가가서 서민들하고 같이 사는 대통령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럴 것 같으면은 일단 주머니에서 손부터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손을 뺐더니.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네. 사람을 쳐다볼 때 너무 이렇게 위협적인 것보다는 그분은 사람을 잘 안 쳐다보던데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눈만 맨날 감고 있더라고요. 요즘 감지는 사진 보면. 않는데 아니 보면은 감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그런 사진만 찍어서 보죠. TV에서 나와서 볼 땐 사람하고 눈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정말로 본인이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그러면서 어깨를 갖다 너무 그냥 계셔도 당당하니까 조금만 살짝 앞으로 하면서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면은 훨씬 더 운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에게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저 마지막으로 안 교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 여태 말했던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 그 김무성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욕심을 조금 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욕심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예요.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 그 안에는 꽉 누른 어떤 그 관을 내가 꼭 가져야 한다는 그런 그 책임감 같은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겉으로 보는 것처럼 속도 좀 똑같이 부드럽게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김없이 계절은 가고 또 정책이 돌아옵니다. 오늘 이렇게 역학 전문가 세 분이 나눈 말씀은 저희들의 소견일 뿐이지 믿거나 말거나 그죠?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역학적인 견해에서의 소견일 뿐이지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성명학, 관상학, 그다음에 풍수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견해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그냥 부담 없이 가감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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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